안녕하세요. 디크립트 에이시아의 한국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홍유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컨텐츠 크리에이션, 미디어를 지향하는 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스타피드의 김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큐레이션 미디어 운영하고 있는 스타피드 김윤입니다. 스타피드랑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콘텐츠가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볼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콘텐츠를 잘 전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껴서 큐레이션 기반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금 뉴스 미디어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달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고 계신데요. 블록체인 전에는 어떤 쪽에 있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블록체인 산업으로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이전에는 저는 이커머스 사업을 했었고 또 IoT 교구 사업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들을 보다가 또 미디어 사업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현재는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사업들에 인볼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 또 투자에 관한 정보들의 질적 유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레이션 미디어 플랫폼을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 투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데 그런 산업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온라인 컨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쓴 네. 글은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정말 퀄리티 좋은 그리고 정말 맞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온라인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든 기술이든 여러 가지를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은 이게 맞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또 다른 게 맞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오픈 마인드를 적인 시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 글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질적인 컨텐츠의 피드를 이걸 서포트하겠다 하셨어요. 어떻게 질적인 컨텐츠와 처음 블록체인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큐레이션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소비자들의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큐레이션 프로세스가 잡힐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특정 카테고리의 전문가가 어떤 개인에 의존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큐레이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라는 이슈로 여러 가지 정당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현재 완벽한 질적인 컨텐츠를 걸러내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의존한 전문가에 의존한 큐레이션에 저희는 의존을 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에 관해서도 현재까지는 그게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이제 다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그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좌우에는 사유의 데이터, 알고리즘 분석 같은 걸 사용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검색하는 하면은 너무 많은 내용의 양이 뜨는데 다 각기 다르고 각기 다른 포커스를 지향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스타피드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먼저 큐레이션을 해주고 그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그러면 스타피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현재 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 콘텐츠들을 수출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 있는 마케팅 회사들과 같이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스타피드 내에서
인플루언서들을 키워내는 인플루언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가 강점을 가진 국내 마케팅 회사와 글로벌 회사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라고 팀 드레이퍼라는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설립한 대학교에서 공부한 기억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회사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지금 생겼는데, 그 인플루언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플루언서가 뭐 크립토 블록체인 인플루언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스타피드에서는 장기적으로 큐레이션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수익 모델로서 가장 어떤 파급력이 있는 부분이 미디어 기반의 사실 커머스를 연계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커머스를 지향할 수 있는 커머스 기반의 컨텐츠를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커머스 기반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거리가 들 것 같은데 네. 커머스 기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큐레이션 미디어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어떤 커머스 사례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이상한 물건, 재미있는 물건 10가지 주제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그러한 컨텐츠들이 영상 또는 텍스트, 이미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저희는 키워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여러 언론사들 또 그리고 파트너 컨텐츠 프로바이더들하고 진행하면서 컨텐츠 큐레이션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커머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결가 전에 그 마케팅 회사들과 글로벌 회사들과 이제 연결해 주시는 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회사들이 스타피드 쪽에 컨택을 하면 될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국내에 어떤 신뢰감 있는 국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마케팅 플랫폼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파트너가 크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들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할 때 또 저희가 그에 맞춰서 온오프라인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의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록체인 타임즈라는 회사, 매거진 회사, 오프라인 매거진 회사, 또 시네드라는 국내 광고 대행사, 또 온라인 쪽 소셜미디어를 책임지는 저희 이렇게 셋이서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마케팅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국내에서 참 말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있었던 마케팅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정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좋은 프로젝트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프로젝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그 마케팅에 이슈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케팅 이쪽 업계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현재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ICO를 마케팅하는, 토큰 세일을 마케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금전이 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어떤 방식이 이 안에서 행해질 어떤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하고 또 커뮤니티에 어떤 글들을 올려서 선동한 글들을 올려서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는 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애매하긴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실제로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비해다면 이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마케팅을 접근하느냐가 참 중요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일 수 있고 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정리를 해내느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최적화된 모델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현재 어떤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속이 된다거나 뭐 이런 형태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저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네, 잘하는 회사나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산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경험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필드 같은 회사에서 또 열심히 정말 좋은 그리고 건전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블록체인 산업 및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분들하고도 토론을 해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 어려운 기술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게끔 사업적인 구조를 만드느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철학이 중요한 거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 사업적인 어떤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적인 구상을 했을 때 이게 현재 있는 사회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프로젝트들도 사실 많고, 또는 너무나 단순히 어떤 돈을 버는데 치중된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원활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사업적인 구조를 블록체인 내에서 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도 이거에 맞춰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사업적인 구조를 잘 짠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나가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아까 그 드레이퍼 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암호화폐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뭐 공부하거나 또 커리어를 쌓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뭐 드레이퍼 대학에도 좋고 또 다른 방법도 좋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저는 현재 그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아직도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어떤 주요 암호화폐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또 투자도 그렇고 거래도 그렇고 또 생태계도 집중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큰 회사들이 또 같이 들어오면서 또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면서 이 이코노미가 좀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에서 배울 때도 이 이코노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 크립토 이코노미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생각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직까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미완성인 프로젝트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이를 잘 지켜보고 충분히 스터디하면서 따라가면 큰 기회가 있다. 그 드레이퍼 대학이 오프라인 강좌인가요? 아니면 이제 아예 뭐 학위 과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의 정규 코스를 저는 밟았고요. 예,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에서 여러 가지 짧은 연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들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예, 저는 2017년 여름 학기 과정으로 정식으로 졸업을 했고, 이제 정식으로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 엘름나이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엘름나이 네트워크 대해서 그 큐텀 CEO 분도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에 졸업한 저희 선배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정규 졸업생만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듣기도 했고, 내에서 실리콘밸리 문화를 많이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온라인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공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전부 다 시간과 모든 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게 정말 값어치 있는 정말 좋은 대학 프로그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번 투자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디크트 아시아 팟캐스트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는 한국과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또 한국의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에 그 중요한 소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소식들, 공유할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한테 제보도 부탁드리고, 또 저희는 그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에 있어서 제 본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잊지 않고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컨텐츠 큐레이션 미디어를 지향하는 서비스 스타피드의 김유님 만나봤고요. 저는 디크트 아시아 홍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